안녕하세요. 뭐하러 온 거예요? 주임도 오셨어요? 예. 아, 못하고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주인님 오랜만이에요. 지금 별관 계신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물건이 그렇게 좋다고 상당히 탁 보인다던데. 너무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왜 모인 거죠, 저희? 왜 저인 거죠? 새내기여서 온 거 아닐까요? 나.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청바지를 입었다는 거? 오, 팩트를 입었다. 아니면 다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P입니다. 벌써 다른데? ENFP예요. 저도 I거든요. 아입니다. 그럼 뭐지? 글쎄요. 아니면 그거 아닐까요? 저희 다 MZ? MZ 유명한 세대? MZ? 청년들? 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넣어드릴게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청년인데요. 저분도 자신이 청년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좀 청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저 청년이라고 동의는 했는데 청년이 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이라 함은 완성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미완성된 시기인데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잘 헤쳐나가라. 그리고 뭔가 도전해야 하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도 미완의 시기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처음 성인으로서 발을 내딛는 시기이니만큼 주변 어른들의 많은 조언들이나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 다 할 수 있고 열정 넘치고 건강하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이나 그런 조언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단어나 물건 같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잡초 같은 게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뭐 세상이든 뭐 사람이든 한참 치일 나이고 누군가에게 또 밟히거나 해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나이라서 그 세대가 이제 잡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많이 힘든가 봐요, 주로.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단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블로그에서 봤던 역경이란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란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청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둘씩 극복하면서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신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습니까? 잘 외우세요, 되게. 본인의 청년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무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대학 생활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마냥 좋았어요. 군대 같은 거 빼고. 군대 같은 거 빼고 다 좋았는데 공감할 수 없네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만큼 체력도 받쳐주고 해서 좋았는데 딱 하나 힘든 게 있었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마음 한켠에는 조금의 불편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까마득한 대학 생활을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조금 빨리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 그 갭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때 정말 자유롭게 잘 즐기다가 취업을 해서는 갑자기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내가 배워야 할 것들, 하지만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년생 때는 그 부분에 적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되게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이오리듬이 있듯이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을 좀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주임님? 저는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드값을 빨리 갚아야 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배우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청년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LH 청년주택이랑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얼마 전에 청년 지원 그 월세 지원 정책에 당첨이 됐고 지금 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둔 상태라서
좀 있으면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오. 뭘로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가장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지금. 저도 서울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보니까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사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주거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지금 전세 사기로 되게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전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H, SH를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면 한 10분 정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꼭 됐으면 좋겠네요. 그 청년 희망 정보통이라는 홈페이지 아래에 그 주거 정책 고시 공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도 추천드립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제도에 신청을 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기간 동안 50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책도 사서 보고 밥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술은 안 드셨죠? 술은 안 먹었죠. 잘했네요. 혹시 취업 날개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정장 맞아요. 아, 네. 그 취업 날개라고 정장을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본인이 면접을 이제 확정됐다라는 그런 뭐 화면을 캡처한다거나 아니면 문자 받은 내용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빙만 해주신다면 한 10번 정도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아마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청년 정책들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있을 텐데 거기에서 원하는 날짜 예약해서 직접 방문해서 입어보고 그러고 이제 대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혜민 주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홈페이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SH나 LH 같은 주택 청약 정보도 보실 수 있고 서울 영테크 재무상담 같은 우리 청년들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비 들여서 사설업체에서 재테크 컨설팅 받아봤거든요. 근데 특정 상품을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영테크는 아무래도 시에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게 특정 상품을 권유하기보다는 좀 교육이나 컨설팅 위주로 해서 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시는 거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 있게 보던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혹시 오실 때 다들 어떤 거 타고 오셨어요? 저희 뭐 다 대중교통 타고 왔죠. 지하철, 버스 뭐 제가 이럴까봐 준비해왔습니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만 24세까지라서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제시해주는 카드가 몇 개 있어서 그 카드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마 청년 몽땅 정보통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4세까지인가요? 만 24세입니다. 34 아니면 20대. 조심하세요. 정말 필요 없는 정보를 주셨네요. 청년들에게 혹시 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간다는 점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는 서울 시민이 된 지 만 1년이 안 된 상태예요. 되게 따끈따끈한 서울 시민인데 일단 서울을 살 때 가장 좋았던 점은 1인 가구에 아주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저는 대구 쪽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되게 티가 안 나시네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저도 지연주인님이랑 비슷하게 중학생 때까지 울산에서 살다가 이제 중학생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확실히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나 그런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서울 분들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휴식의 기회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출퇴근을 할 때 꽉 막혀 있는 도로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나도 출퇴근을 할 때 차를 좀 타고 좀 한가롭게 이렇게 회사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종종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혁주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하는 차에 얻어 타면
정말 운전을 하기 정말 힘든 도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10년째 운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길 걸어가다가 뭐 우연찮게 사람 모여있는 곳 가서 가보면 연예인 있고 뭐 이런 경험들도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잘 없지도 않은 경험이고, 지방에 제가 살 때는 뭐 시내 뭐 술 마실 곳, 놀 곳 이런 군데가 하나 내진 2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열려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방에는 개봉하는 영화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뭐 몇 위, 박스오피스 몇 위 이런 영화들만 보통 상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접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좁아요, 폭이.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가 보고 싶은 시간대, 근데 되게 시간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거의 버스 시간처럼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경험하기 좋았던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홍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무슨 사고가 났나 했는데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서울 토박이어서 서울 사람이시죠? 저는 서울 토박이어서 비교적 사람이 모여 있어도 가지 않고 멋지시네요. 저는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히 있어서 그 특별하다고 못 느꼈던 것 같아서 사실 좀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네. 놀라신 분들 놀리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 혹은 본인 스스로 좀 체감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대학생 때 친구인데 이 친구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서 월세방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월세 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최근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딱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동료분께서 서울역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되게 만족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여쭤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응시 비용도 일하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서울시가 그 인구 전체의 한 30%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청년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셔서 잘 한번 활용하는 그런 서울 시민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홍보대사가 사회자 같으세요. 그러게요. 제가 누리고 싶어서요. 정리를 싹 해주셔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혹은 이건 좀 아쉽다 싶으셨던 것들 있으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매달 월세 기간에 맞추어서 월세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바로바로 현금적인 지급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3개월이나 4개월마다 무조건을 내야 하고 이게 또 안 내도 제대로 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 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검증하는 절차나 뭐 신청하는 절차를 조금 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그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재단에서 사실 저희 희망통장, 희망2배 청년통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또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양가 감정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제도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청년 대출 같은 것 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돈이 필요하세요? 저도 좀 필요하고요. 저도 필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청년통장 업무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희 청년분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만기 목전에 두신
아시고 중도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너무 멀면 주임님처럼 집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당장 이제 대출 이런 거 조금 필요하면은 필요해요. 예, 해서 이제 좀 상환하고 이런 것도 어떨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서 조금 조심스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금리 무이자. 저는 어떤 정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받기 싫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받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고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청 자격이나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확대한다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분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지하철 벽면이거든요. 거기에 홍보를 하면은 잘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건 술집 메뉴판? 그렇지 않을까요? 술집 메뉴판 아래쪽에 다음날 술 깨면 기억할까요? 찍어야죠. 그리고 모두가 그거를 술 먹으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야 이거 봐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라고 가장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뭐 많이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SNS가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핸드폰 화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하는 게시물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넘기거든요, 그냥. 근데 거기서 바로 넘기지 않고 뭐야 하면서 한 번만 넘겨볼 수 이게 옆으로 넘겨볼 수 있게 굉장한 마케팅. 예, 그걸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면은 저희 재단 SNS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재단 SNS 팔로우 하고 계시나요? 블로그를 예. 들어가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삐삐를 차고 다니시나요?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먼저? 저 먼저? 저는 저를 포함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여유롭고 좀 현명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다 이제 청년들이고 청년 우리들의 이제 빛나는 오늘을 응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 모두가 이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저도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내일 하루는 더 희망차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혼자는 창피하니까 같이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